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세한 거 말고 굵직한 것을 역점을 두는 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지 투기 근절입니다. 이게 정원호 구청장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경자 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네.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1호 대상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뭐 물론 박성훈 대변인의 브리핑을 받지만 지금 이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대목입니까? 그죠?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예. 경자 유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헌법 원칙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원칙에 따르면요. 정원호 구청장은 농사를 안 지은 지 거의 6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이거를 처분했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근처에 또 성동구청장, 성동구청에 어떤 힐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 또 개발 의혹 또 관련된 오해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그 원칙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라. 그 원칙에 맞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밀고 있는 정원호 예. 구청장은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치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겠느냐. 예. 자기 측근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청장이 이제 자세하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을 들어보면은 실제 송치부 대변인 하실까요? 실제로 농사를 부모님이 졌다고 했나요? 예. 그 위법사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법사항이 전혀 없고요. 농지법 적용도 안 되고요. 소급 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왜냐면 왜 농사를 못 짓게 됐냐면 여기 농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맹지가 됐다는 예, 거죠. 맹지가 돼버려서 예. 그러면 농지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그걸 사야 되는데 이미 맹지가 돼버린 곳입니다. 예. 사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더 싸게 내놓으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저 하는데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영상으로 나오는 땅이요. 그러니까 예. 저 땅에 대해서 뭔가 아까 전에 또 뭔가 성동구 힐링센터를 얘기하시면서 근처에 개발 의혹이라고요. 거의 근처 거리가 20km입니다. 여기서 20km면 지금 MBN에서 20km면은 경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곳에를 인근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하면은 예. 국민들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을 넘는 공격, 물론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되는 세상이고 검증은 정원호 구청장이 감내해야 될 일례로 봅니다만 이렇게 부적절한 공격,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하게 되면 예. 국민의힘이 저는 이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정원호 구청장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네.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을 더 띄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해주는 것이지 정말 공격을 하려면 정교하게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민주당이 진짜 이제 기득권 정당이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저희 조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어린 시절에 저한테 뭐 땅이나 건물이나 집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 민주당 과거에 그 정치인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그 상가인지 건물인지 그 사준 그 케이스가 있어서 정치인인지 그 대통령실인지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인데 지금 이 경우도
농지법에 적용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농지법이라는 거는 이제 예. 김영삼 정부 때 199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자유전을 하지 않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이다 보니까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96년에 그 시행이 되면서 분명히 소급 적용 안 된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68년에 이렇게 68년과 70년에 이런 식으로 조부모가 사준 땅은 당연히 농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조부모가 땅을 사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예. 아 진짜 민주당이 이제는 진짜 기득권 정당이구나. 민주당이야말로 가진 자들의 정당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농지법은 적용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제헌헌법 때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감정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내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벌써 제 감정에도 좀 안 맞습니다. 아니 뭐 저도 뭐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여 아마 내놓다니까 뭐 처분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할 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법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처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처분 안 되는 것까지 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1호로 이 지금 정원호 구청장 사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주의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기하는 성동구 힐링센터가 저 부지 인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성시훈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인근이 아니고 거리상 20km가 떨어져 있다. 뭐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주로 만약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죠. 야권에서 그게 하나의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혹 제기도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히. 20km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도시에서 20km라면요, 굉장히 좀 먼 거리일 겁니다. 건물들 사이가 도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곳은요 시골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20km로 쭉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예.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가까운 거리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조트 개발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저 힐링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 줄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힐링센터 규모를 키운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까지 생각해가지고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박합니다. 이게 무슨 리조트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폐교, 지방에는 폐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 폐교들을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분들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뭐 인구 소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상생 관계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아니 20km라 그러면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사실은 시골 죄송합니다만 사실 차로 갖고 갔을 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도시에서는 20km가 가까울 수도 있지만 지하철도 다니고 이러지만 시골에서는 20km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땅 있는데 주변에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연결된 거 아니냐는데 이 정도 거리에 농지와 있다고 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을까? 지금 보면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의혹 제기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의혹과 이제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되는데 통일교 땅 얘기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공유 재산이라는 게 정원호 청장의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좀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내가 밝혀보니 이거다. 이 정도 만약에 정말 이것까지 떼어봤는데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기자회견까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흠집 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게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띄워줬다. 왜냐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왜 떴죠? 성동구라는 곳에 대한 도시재생으로 많이 거기에 성과를 거둬서 떴는데 예. 힐링센터를 이 시골 그 지역에 지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를 또 재생시킬 수 있는 뭔가 시골 재생까지 해줬다라는 이미지, 전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굳이 결정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